이어서 맹자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뭐 대인수인이 그 정도 그리고 다 형성되는 거 아니고 알겠죠? 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맹자에서 인과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요 정도는 좀 알아요. 맹자가 이 오름을 좀 강조를 해. 일단 오름을. 그냥 이유는 별거 없어. 공자보다 더 혼란했던 시대야. 그래서 정의라는 오름을 좀 강조했고 그 오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거야.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은 필요한 거거든. 맞죠? 오름을 타고났지만 노력은 해야 되고 그 반복하는 게 두 글자로 집의라고 불러.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수집하다. 알겠죠? 오름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오름을 반복하게 되면 요 단어를 좀 해놓을래? 호연지기라는 게 나타나, 생겨나.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되게 지조 있고 올곧고 굳센 마음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것처럼 목에 막 칼이 들어가도 오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알겠죠? 지조 있고 굳센 호연지기가 생겨나는 거야. 이거는 타고나는 건 아니야. 알겠죠? 호연지기는 형성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불러. 알겠죠? 대장부 또는 대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타고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호연지기가 나타난다. 알겠죠? 일단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치 사상은 나중에 또 할 건데 얘들아. 공자랑 똑같아. 덕치야. 도덕적인 다스림이고 이걸 다른 말로 뭐 그냥 왕도 정치라고 표현해. 도덕적인 다스림이야. 그 다음에 백성을 근본으로 봐. 일단 민본. 알겠죠? 그냥 백성을 근본으로 본다 이 뜻이야.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울 건데 근데 이제 맹자는 거기다 추가해서 만약에 군주가 폭력적으로 막 나라를 다스린다. 힘으로만 다스리고 막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성씨를 바꾸는 거잖아. 왕조의 성씨를 바꾸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했다. 뭐 이 정도. 나중에 또 배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본주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백성을 근본으로 여겨야 되고 맹자는 특히 몇 페이지 적을래? 백성을 근본으로 민심, 백성의 마음이 알겠죠?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명령과 같다. 이렇게 봐. 알겠죠? 민심이 곧 천심이고 하늘의 명과 같다. 그래서 그냥 그만큼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 동그란 천의 동그라미 보고 유교 특히 맹자는 하늘이 좀 인격적인 존재야. 하늘을 좀 인격적인 존재로 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막 국가에 막 흉년이 생겼다. 그럼 이건 하늘이 벌 내리는 거야. 도덕적인 군주가 도덕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서 하늘이 벌 내리는 거고 사람들이 막 태평성대가 되고 잘 산다 이러면 하늘이 상 내리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을 좀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이 하늘이 특히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고 되겠죠?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고 인의의 지와 같은 본성을 부여하고 본성을 부여하고 또는 그 본성을 명령 내린 존재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사실 동양윤리는 누구나 다 타고난 본성이 있거든. 근데 그 본성을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하면 그냥 유교 입장이야. 본성을 하늘이 부여했으면 유교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경제사상 이거 좀 잘 나옵니다. 아마 통사태로 많이 들어봤던 거야. 얘들아 생업 또는 항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항산 또는 생업이라고 해서 적당한 어떤 생계수단 돈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도덕적인 마음도 계속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 그냥 백성들은 무항산이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동사 때 항산이 없다. 돈이 없으면 그냥 항산 돈이라 생각해도 돼. 생계수단이야. 알겠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라는 도덕적 마음도 가질 수 없어. 그냥 항심도 잃어버려. 백성들은 그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항산이 있을 때 유항산 돈이 있을 때
도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죠. 맞죠? 유황산일 때 유황심이야. 그래서 다시 군주는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항산을 보장해 줘야 돼. 일단 항산을 보장해 줘야 돼. 되겠죠? 항산을 보장해 줘야 되고 항산을 보장하고 나서 바르게 이끌어야 돼. 알겠죠? 항산을 보장하고서 바르게 이끄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돼. 교화. 그래서 맹자는 이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정치의 목적이다 아니면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적인 다스림이잖아. 알겠지?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항산을 보장해 주는 거는 정치의 목적이 아니야. 정치의 시작이야. 시작. 알겠죠? 목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보기 나오고요. 그다음 너희가 좀 여기서 애들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맹자는 본성을 교화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맞지? 본성은 원래 선한 거니까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근데 본성은 교화가 아닌데 백성을 교화하는 듯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소인이야. 그럼 나는 욕구로 인해서 본성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면 군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본성을 되찾음으로써 내가 올바르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본성을 교화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을 교화는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백성의 본성을 교화하여 틀린 말이야. 근데 백성을 교화하여 이건 맞는 말이야. 그렇죠?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게 교화야. 특히 여기로 많이 나와. 항산보장은 정치의 시작이야. 알겠죠?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예외 있는 거.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잃어버리지만 예외가 있어. 군자 또는 선비들은 예외야.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선비들 또는 군자는 항산이 없더라도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계속해서 갖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모든이 들어가는 거야. 군주는 모든 사람의 항산을 보장함으로써 틀린 말이야. 알겠지? 모든 이런 거 해야 돼. 예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항산이 있을 때만 이거 절대 아니야. 알겠지? 선비들은 예외야. 여기 예외.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랑 요거가 좀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얘들아, 당연히 유교는 이익과 옳음 중에서는 옳음이 더 중요해. 알겠죠? 옳음이 더 중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부정한다는 아니야. 알겠죠? 옳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냥. 그래서 유교는 옳의 부평에서 나왔어. 옳음에 부합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다. 알겠죠?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는 거야. 이익과 옳음 중에서는 옳음이 더 중요하지만 알겠죠?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익 추구 가능. 알겠죠? 이익 추구 가능. 절대로 이걸 부정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봐봐.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아까 그리고 얘들아 맹자 당연히 공자 입장 부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럼 얘들아 23페이지에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 항상 비교되는데 1번 인의 예지는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인의 예지 맹자야. 맞죠? 인의 예지 사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맹자야. 원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1번 2번 한번 OX 맞는지 한번 해볼래? 1번 2번 공자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 맹자는 그냥 공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추구한 거야.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러면 1번 너무 많잖아. 아까 우리 공자할 때 효제충서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럼 1번은 O야. 2번 왜 틀린지 알겠지? 군자는 이게 있어야지만
항심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없더라도 항심을 유지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 정도가 다야. 그 정도가. 자, 아니면 24페이지에 이따가 또 말할게. 24페이지에 3번에 2번 유교 입장에서 되니 안 되니? 3번에 2번 안 되는 거 알겠지? 아까 제가 아까 공자일 때 했던 이야기가 나를 먼저 수양하고서 백성을 편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 나서 수양이 된다. 아니야. 반대야 반대. 되겠더라? 그럼 비슷한 표현이 작년 수능에서 4번에 2번 봐봐. 삼강오륜이라는 게 유교가 강조하는 1륜이죠. 맞죠? 삼강오륜, 뭐 부자유, 진군, 신유의.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수기가 바탕이 돼야 된다. 당연하잖아. 나를 수양해야지 실천할 수 있잖아. 애인이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교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맹자 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 맹자 쪽으로 가서. 맹자 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해줄게. 얘들아. 맹자 요 성선설 근처에다가 좀 적어도 되는데 꼭 안 적어도 상관없긴 한데 맹자는 이 인간의 본성을 나오는 비유가 있어. 이따가 뭐 보겠지만 중국의 우산이라고 해서 야 원래 안 적어도 돼. 중국에 원래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 차 있는 산이 있었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배워냈대. 배워내서 이 산은 본래 나무가 없는 산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그럼 인간의 본성도 그렇다는 거야. 인간의 본성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야. 욕구 때문에.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서 야 인간의 본성 원래 악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냥 그걸 비유해서 나오는 제시문들이 좀 있는 거고. 성선설. 그 다음에 왕도정치 근처에다가 좀 적어놔줘. 이게 올해 EBS에서 되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맹자가 이 왕도정치 있잖아.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적어봐. 반드시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이건 쓰는 이유가 있거든. 왕도정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큰 나라가 필요하진 않다. 됐죠? 일단 요거 한 개 좀 알고 있어주고. 그 다음에 본성 쪽에 하나만 더 하자. 아까 제가 오른쪽에 막 이렇게 막 소인 이야기 있었잖아. 대인 소인 막 적었잖아. 맞지? 그러면 맹자가 봤을 때 있잖아. 본성 근처에다 적어도 될 것 같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환경, 이 본성을 잃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간이 가지는 욕구로 인해서 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나쁜 환경에 처해 있으면 본성을 잃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뭐 맹모 삼천지교 이런 것들 있잖아. 나쁜 환경은 선한 본성을 잃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봐봐. 그렇다고 해서 이 욕구나 나쁜 환경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본성을 잃게 하는 거니? 아니야, 알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나쁜 환경에 있더라도 대인들은 존재하잖아. 알겠죠?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필연적인 건 아니야. 자, 일단 여기까지가 맹자야. 알겠죠? 맹자고 이제 우리 18페이지 한번 봐봐. 유교랑 잘 비교되는데 도가 더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뭐 어떻게든 문학 작품이든 뭐든 간에 도가를 들어봤으면 이 도가는 일단 노자와 장자사상이라서 노장이라 불러. 근데 도가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뭘 채우려고 하지 마. 쌓으려고 하지 말고 비워내고, 알겠죠? 버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소박함, 순박함,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하잖아. 맞죠?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죠. 그게 무위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 다시 도가에서 인위적인 걸 반대하거든. 그러면 도가에서 인위적인 것들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인위적인 것들이 뭐냐면 계속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들. 알겠지? 이런 건 다 인위적인 거야.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려고 하고. 알겠죠? 그런 것들 다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법. 알겠죠? 아니면 막 유교가 강조하는 막 인륜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다 인위적인 거야. 그냥 냅두면 되거든. 근데 뭐 막 추구하려고 하고 권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 인륜. 아니면 뭐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 있잖아. 지식 이런 것들. 왜냐하면 도가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곧 선입견이야. 알겠죠? 자연은 각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인간에 의해서 막 구별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다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 그리고 막 뭔가를 막 분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유교와 딱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유교는 분별해야 되잖아.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아까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예법이 필요해. 제도가 필요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해. 알겠죠? 다 거부해. 그러니까 도가의 힘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알겠지? 빼는 거야. 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자. 마치 인간은 밑에 놓자. 원래는 소박하고 순수한.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알겠죠? 인간은 원래 소박하고 순수한 본성을 가져. 어린아이와 같아.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지식, 맞죠? 편견, 선입견, 각종 제도, 법률 이런 것들, 법률. 그리고 막 인륜과 같은 이런 인의의지, 인륜 이런 것들이 다 뭘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법과 제도가 많아질수록 도둑들이 더 생겨나는 거고, 알죠?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사물을 차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돼. 자, 그래서 봐봐. 이제 그러면서 도가가 이 단어를 좀 보자. 도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하거든. 도에 따라라. 근데 이 도라는 단어가 조금 형이상학적이지만 도가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자연의 원리라는 게 있어.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자연의 원리가. 아마 문학에서도 너희 윤상고가 아니지만 성리학 같은 거 들어보면 성리학은 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치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리고 그 이치가 모든 만물에 막 부여되어서 만물의 형체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막 이치를 부여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성리학의 이라는 개념이 도가의 도를 받아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도가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도라는 원리가 존재해. 원리야. 알겠죠? 만물의 근원이야. 원리야. 그리고 만물을 다 변화하게 만드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좀 자연 법칙이야. 자연 법칙이자 자연의 원리 같은 거야. 알겠죠? 자연 법칙이자 자연의 원리야. 그래서 도는 만물을 생성해. 알겠지? 만물을 생성하게 해. 근데 일단 성격이 뭐냐? 당연히 원리니까 형체가 없어. 맞죠? 그리고 도가는 이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서 알 수도 없어. 표현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해. 성격이 뭐냐면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성격을 가져.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봐봐. 계절이라는 것도 도에 따르는 거야. 그러면 도라는 원리에 따라서 계절이 뭐하냐? 원래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거야. 자, 물이라는 거에도 도라는 원리가 부여된 거야. 거기에 따라서 물은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게 도라는 원리야.
물론 인간에게도 이 도라는 원리가 부여돼.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뭐하다? 아까 소박하고 순박한 존재인 거야. 도라는 원리에 따라 인간은 자연스러운 존재야.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도는 스스로 그러함, 원래 그러함이라는 자연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예를 들어서 뭐 비가 내려. 이것도 그냥 도라는 원리에 따르는 거야. 근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 비가 막 농작물을 자라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젖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리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도의 성격은 인위적이지 않다. 알겠죠? 무의해. 도가 욕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도라는 건. 도는 원리니까. 목적도 없어. 알겠지? 목적도 없어. 뭔가를 의도하지도 않아. 이게 도가 추구하는 삶이야. 뭘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려고 하지 말고, 뭘 의도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냥 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하는 거야. 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 되겠니 얘들아? 도. 그래서 실제로 도가에서도 이거는 나중에 막 파이널 때 막 하는 거 얘기인데, 도는 만물을 낳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는 만물을 막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겠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아. 만물을 막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아. 알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도가 중요한 건 빼는 거라고. 더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알겠죠? 막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고, 뭘 내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욕심을 추구해도 안 되고, 뭔가를 의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되게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삶. 알겠죠? 그래서 도에 따른 삶을 되게 강조해. 자, 그래서 도에 따른 삶에 따라, 알겠죠? 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 했던 이야기. 무의자연. 이 정도 다 알고 있잖아, 맞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에 따른다. 끝.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에 따른다. 그냥 자연에 따른 삶이야. 이 단어 올해 6평에도 나왔어. 상선약수. 최고의 선이 물이래. 물이 제일 좋대. 왜? 라고 하면 물이 제일 좋다. 상선. 물이 제일 좋냐? 왜냐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니까 겸손해. 근데 당시의 인간들은 아래에서 위로 막 추구하잖아.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거야. 알겠죠? 근데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겸손한 거고. 물은 다툼도 없어. 어떤 그릇에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지.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 근데 인간들은 막 나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알겠죠? 다툼도 없어.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해. 이롭다.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해. 굳이 뭐 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뭔가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뭘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해. 그래서 물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알겠죠? 겸허, 부쟁. 알겠죠? 의도 없는 상선이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무의의 공부 안 봐도 돼. 근데 안 봐도 돼. 근데 얘들아, 누가 봐도 봐봐. 지식을 쌓는 게 아니야. 더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비워내는 거야. 알겠죠? 비워내는 거. 비워야 돼. 그래서 계속 비움을 강조해. 그래서 오히려 도가는 이렇게 적어놔. 이걸 좀 무지함을 추구해. 그냥. 알겠죠? 지혜를 버려야 돼. 무지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상사회를 소국가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소국가민. 뜻 자체는 나라의 규모도 작고 백성의 수도 작아. 왜냐면 나라의 규모가 크면 거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 막 통제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되게 소규모의 국가야.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좀 인위적 다스림이 없다. 이게 좀 낚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좀 낚이게 하는 게
도가 통치자 있어. 있긴 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 정도만 알아. 걔가 뭐 하는지는 몰라.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도가에서 말하는 이 무위의 다스림 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다스림이 있지만 인위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뭐 하겠지만 통치자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냅둬. 그럼 알아서 다 돼. 알겠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유교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냥 냅둬도 저절로 바르게 된다. 저절로 바르게 되는 거잖아. 통치자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아야 돼.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을 써. 도가에서는 통치자라는 존재는 백성들에게 존재 정도만 알려진 존재야. 그 사람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어. 뭘 하진 않는다고 했어. 그렇죠? 존재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또 유교는 자기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함을 도모해야 되잖아. 맞죠? 도모해야 되는데 통치자는 뭔가를 도모하지 않아. 아까 왜냐면 도가가 막 의도하지 말라 했잖아. 목적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통치자도 그렇다고 해서 수양은 필요하거든.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에 그치는 사람인 거야.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에만 그치지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 당연히 명예 같은 것도 추구하지 않겠죠? 맞죠? 내세우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이 소국가민 통치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무지한 삶을 추구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쓸게. 소국가민은 백성들이 욕심도 없거든. 맞죠? 무욕의 삶을 추구하니까 욕심도 없어.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추구하지 않아. 오히려 문명을 추구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제 시험 보면 나오는데 수레나 선박이라는 게 당시의 대표적인 문명 중에 하나지만 사람들은 이거 사용할 줄도 몰라. 수레나 선박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옆에 이웃나라가 있는데도 왕래도 안 해. 왕래도 없고 그냥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자급자족하는 사회. 알겠죠? 자급자족하는 사회. 그래서 왜 우리 맨날 문학 보면 도가 관련된 것들이 안빈낙도의 삶, 무라일체의 삶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삶이 도가의 삶인 거야. 도가의 삶.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맹자에서 마지막으로 왕도 정치 이야기하면서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오래 연기해서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도가랑 유교랑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상국가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쓰이는 거야. 공통으로. 그러니까 원래 유교도가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인데 평가원 이런 데서는 둘의 공통점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공통점을. 자 일단 노자 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요 정도고 장자라는 사람 하기 전에 미리 하자. 왼쪽에다가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야 돼. 되게 중요한 이야기. 왼쪽 밑에다 써도 되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 되거든. 장자의 책 이름이 노자의 책 이름이 도덕경이라는 제목의 책이야. 도덕경이라는 책. 도덕경이라는 책이거든. 그래서 도라는 단어가 유교에서는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거야. 같은 한자거든. 한자는 같아. 근데 유교에서는 도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도리야.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 아까 그 부모님한테 교도하는 거, 형제가 되고 우애끼리 지내는 거. 알겠죠? 그러면 그 도리를 따르니까 뭐가 실현되는 거니? 덕이 실현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따르고 그 도리에 따라서 덕을 실현해야 돼. 일단 덕을 실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도가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 도가에서 조금만 더 밑에 이렇게 하자. 도가에서 도는요 원리야. 맞지? 원리야 원리.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원리야. 그리고 그 도가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 다 부여되어 있거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인간에게 부여된 도가 자연의 도가 드러나는 게 덕이거든. 덕은 도가 드러남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봐봐. 물에도 도가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덕으로 드러나냐면 겸허와 부증의 덕으로 드러나. 인간에게도 도가 있어. 그게 드러나는 게 소박하고 순박한 덕이야. 그래서 노자 이름도 노자책도 도덕경이야. 도와 덕에 관한 경전이야. 자 그러면 다시 도가에서도 도 원리 따라야 돼. 그래서 뭘 실현해야 돼? 덕 실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결론 결론은 도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잖아. 아니, 도에 따른 삶을 추구한다. 아니면 도에 따른 삶을 통해서 유교도가 다르죠? 맞지? 도에 따른 삶은 유교도가 다른 거잖아. 그 다음에 도에 따른 삶을 통해서 또는 타고난 덕을 실현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 이렇게 하자. 유교도가 다 되는 거라고. 도에 따른 삶. 둘 다. 근데 그 도에 대한 내용의 차이라고. 알겠지? 도에 따른. 그리고 타고난 덕을 실현해라. 내용의 차이인 거야. 그러면 맹자가 말하는 덕은 뭔데? 인의예지의 덕이잖아. 도가가 말하는 덕은 뭔데? 소박하고 순박한 덕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기가 막 만들어지면, 그래서 항상 유교도가 나와서 뭐 갑은 을과 달리 도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틀 말이야. 둘 다야. 둘 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평가원 이런 데서 기억이 나와. 만약에 도덕 한 단어로 도덕이라는 단어는 유교만 써. 왜냐면 정확하게 노자의 도덕경은 한 단어로 도덕경이 아니라 도 그리고 덕 이 뜻이거든. 그래서 도덕이라는 단어는 유교만 쓰는 거고. 이거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타고난 덕 또는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라. 이것도 맞는 말이야. 맞잖아. 그냥 도가도 인간은 누구나 소박하고 순박한 본성이 있고 그게 덕이잖아. 그래서 이거 공통입니다. 공통. 알겠죠? 유교도 같이 쓰는 표현이야. 근데 만약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 되면 누구만 되니? 이건 유교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 근데 내가 너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봐봐. 만약에 타고난 선한 본성이라고 나왔어. 선. 유교도 되거든. 그렇잖아. 유교는 선한 본성이 있잖아. 근데 도가는요. 애초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선입견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유교는 선한 본성이야. 도가는 그거 표현 안 써. 선하다 악하다를 말을 안 써. 알겠지? 선악과 무관해. 자, 그 다음에 유교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맞지? 근데 도가는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 하나만 더 하자.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아니 이렇게 쓰자. 도가는요 선과 악 옳고 그름 12 알겠죠? 12 옳고 그름 선악 12 그 다음에 아름답고 추함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알겠지? 이건 다 인간의 편견이야. 편견. 선입견이야. 그래서
도가는 절대로 이런 분별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 알겠죠? 미와 추를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시와 비를 나누는 분별은 절대로 알겠지? 추구하지 않아. 그래서 무지함을 추구하는 거야. 무지함을. 자, 그러면 23페이지에 1번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어차피 답은 1번인데 지금 우리 아까 1번이었는데 2, 3번, 4번, 5번이 한번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3, 4, 5. 어차피 도가에서 틀린 말이거든? 안 되는 표현을 X를 한번 해봐. 3, 4, 5에서 안 되는 표현.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을이 도간 건 알겠지? 봐봐.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을 없게 하라.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맞지? 추구하지 않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의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 그럼 다 다스려진다 이 말인 거니까. 근데 3번이 틀린 이유는 소국 과민은 백성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사람 맞거든. 근데 뭐가 틀렸냐면 만물의 근원인 도에서 뭐가 틀렸다.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 도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5번에서 얘들아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는 것을 도가가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도가가 안 되는 거야. 옳고 그름 나누면 안 돼. 근데 유교는 가능해. 유교는 아까 옳고 그름 분명 나눠야 했잖아. 12지식. 알겠죠? 그래서 3, 4, 5 다 도가에서 안 되는 표현. 옳고 그름을 나누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유교의 인의의 질을 비판해. 알겠죠? 유교의 인의의 질을. 됐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보자. 19페이지에 이제 뭐 노자랑 별 차이가 없는데 장자라는 사상가가 있어. 근데 이게 원래 윤사에서는 노자와 장자를 구분시키거든. 근데 생유는 절대로 구분 안 시켜. 생유는 그냥 도가로 보면 돼. 어차피 입장이 비슷해. 알겠죠? 굳이 노자 장자 구분 안 해도 돼. 왜냐면 윤사는 갑을 해서 노자 장자를 내. 윤사는 그렇게 해서 막 차이점으로 오거든. 근데 생유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 노자 장자를 낼 수가 없어. 한 파트 안에. 무조건 유교 아니면 도가야. 아니면 불교 아니면 도가야.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구분 안 해도 돼. 근데 보자. 결국 장자라는 사람도 밑에 도에 따라야 됩니다. 도에 따라야. 알겠죠? 도라는 거는 그냥 다 필요 없어. 자연의 원리야. 그냥 다른 거 안 봐도 되겠지? 자연의 원리야. 근데 자 내가 그러잖아. 도는 원리고 모든 만물에 다 부여돼 있거든. 모든 만물에. 그래서 얘도 도라는 거는 여기 다 있다. 어디에나 존재. 알겠지? 어디에나 다 있어. 원리로서. 근데 노자 장자 99는 안 되잖아. 도는 어디에나 다 있어. 근데 장자가 상대적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도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게 도의 관점이란 말이야. 도의 관점. 그러면 이게 중요해. 그렇게 도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도의 관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뭐 된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모든 만물이 도가 있으니까 알겠죠?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유교처럼 뭐 하면 안 된다?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만물이 평등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또 있잖아. 유교처럼 막 나누려고 하지 말고 시비, 선악, 미추 나누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분별에서 벗어나서 또 한 번 더 만물을 평등하게. 인간의 감각에 의한 지식은 보잘것없는 거. 선입견 편견. 알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뭐의 관점에서 봐라? 도의 관점에서 봐라. 도의 관점에서. 근데 얘들아 자 이거 주셔봐. 도의 관점에서 얻은 지혜가 참된 지혜다. 올해 생일에서 애들이 또 틀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까 노자는 무지함을 추구한다 했잖아. 맞지? 지혜를 버리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막 분별하고 미추를 나누고
맞죠?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참된 지혜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 모든 만물을 뭐하게 보는 거? 평등하게 보는 거. 그게 바람직하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나왔을 때 분별을 이따가 말하지만 이 사람 모든 걸 다 이전해야 되거든.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참된 지혜를 갖춰야 한다. 애들이 도가는 지혜 틀렸어. X. 좀 틀린 말이야. 알겠죠? 지혜를 버리라는 거는 분별적 지혜를 버리라는 거야. 분별적 지혜. 참된 지혜를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한번 써볼래? 보통 평가원에서는 평가원보다 사설 이런 데서는 모든 만물이 도가 있다. 그러면 도의 관점에서 봐야지 모든 만물이 평등해지는 건데 여기 적어. 사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얘들아 명품백을 기준으로 나머지 가방을 바라보게 되면 추하고 아름다움이 나뉘어지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가 나타난다? 분별이 나타나고 그러한 분별은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 알겠죠? 사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모든 만물에 도가 있다라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만물이 평등해지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한 수양 방법이 뭐냐? 욕심, 지혜 다 버리라고. 그냥. 알겠죠? 인간의 선입견, 편견. 그래서 단어를 좀 기억하면 돼. 가만히 앉아서 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서 잊어버린다. 알겠죠? 앉아서 잊어버려. 마음을 비우는다. 이게 심재야. 마음을 비운다. 심재. 그러니까 이건 단어 위주로 좀 보면 돼. 자망심재. 여기는. 있죠? 자망심재. 그 다음에 밑에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게 재물이라는 단어야. 알겠죠? 만물을 평등하게.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게 재물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잊고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알겠죠? 다 비워내서 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알겠죠? 똑같아. 그래서 되게 어떠한 외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돼. 이걸 막 마치 구름 위를 산책하듯이 걷다 이렇게 막 표현하거든. 모든 걸 다 비워내서. 알겠죠? 영혼이 가벼워져서. 그게 이제 소요유라는 단어야. 경지야. 그런 경지에 달하라. 그럼 그런 경지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나무랑 나랑 별 차이가 없잖아. 그게 어떤 상태가 된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좌망심재 소요유 무라일체. 이렇게 단어만 좀 기억해도 돼. 좌망심재 소요유 무라일체.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돼. 알겠죠? 좌망심재 소요유 무라일체. 날 믿어. 너희가 수능장 가서 도가의 좌망심재 무라일체 단어 몰라서 들리진 않아. 그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알겠지? 좌망심재 소요유 무라일체. 그리고 그런 경지에 다다른 이상적 인간이 있거든. 이상적 인간이 있어. 그 이상적 인간을 지인 또는 진인이라고 표현해. 지인 또는 진인. 알겠죠? 지인 또는 진인. 요 정도까지가 이제 장자야. 근데 노자장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자, 이제 불교하기 전에 마무리할 거 뭐냐면 일단 아까 도에 따른 삶, 타고난 덕을 실어 이거 분명히 낚이기 좋아. 낚이게 해. 알겠지? 그 다음에 장자 오른쪽에다가 좀 정리해봐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보통 애들이 도가에서 많이 틀리거든? 장자 근처에다 적어드렸는데 이 도가의 특징이 있어. 도가 특징은 보기에서도 유교와 낚이게 하지만 제시문으로도 낚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도가에서 낚이게 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도에 따른 상관 더. 이건 다 쓰는 거 알겠죠? 보기에서 낚이게 하는 거는. 근데 도가 제시문의 특징이 뭐냐면 유교의 단어를 써서 유교를 돌려가. 유교의 단어를 써면서 유교를 돌려가.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를 제시문 단어 보고 유교네? 그럼 틀리는 거야. 유교의 단어를 써서 유교를 돌려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시문이 나오냐면
이렇게만 적어볼게. 도가 상실되어 인과 예가 나타나고, 일단 요 정도까지가 나오고, 알겠죠? 도가 상실되어 인과 예가 나타난다. 물론 뒤에는 그런 것들이 혼란의 시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혼란의 시초다. 도가 상실되어 인예가 나타나고, 알겠죠? 그게 혼란의 시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인예 유교 틀리는 거야. 왜냐면 자연스러운 도가 지금 사라졌어. 사람들이 막 욕심부려서. 그러면서 막 인이에지가 등장하게 되고 유교 같은 것들이 막 나대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졌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엄만치 않겠니 얘들아? 유교를 돌려가는 거야. 유교를 돌려가. 아니면 또 오답률이 아까 이게 수능에서 아까 그 오답률 1위 찍었던 3년 전인가? 예, 오답률 1위 찍었던 요때 있잖아. 80%짜리. 오답률 80%짜리. 이게 왜냐면 이거 한번 적어볼래? 자, 봐봐. 하늘을 분별하거나 명예를 추구하여, 자, 일단 원래 풀 문장은 뭐냐면 명예를 추구하여 참된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명예를 추구하여 참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대장부 또는 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제시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명예를 추구하여 참된 자신을 잃어버리면 대장부가 아니다. 너무 애들이 이거 유교대라고 한 거야. 대장부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맹자의 이상적 인간의 대인 대장부 있었잖아. 당연히 애들이 당연히 명예 추구하면 안 되겠지?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유교를 돌려가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따가 말하겠지만 유교는 적당한 명예 필요해. 또 왜냐면 유교는 입신양명이라 그래가지고 효의 방법 중에 하나야. 내 이름을 널리 떨쳐야 돼. 알겠죠? 근데 도가가 봤을 때 야 너처럼 막 그렇게 하늘을 막 나누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예 당시에 대놓고 대인이라고 안 하고 군자라고 나왔어. 이게 아예 맞아, 기억나. 군자라고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너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유교를 비판하는 것이 이게 유교 입장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문맥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봐봐, 내가 한 개만 더 쓸게. 유교는 하늘을 인격적 존재라 보고 인간에게 인이의지라는 본성을 부여하는 좀 도덕의 끝이야. 도덕의 끝판왕 같은 거거든. 근데 도가는 그냥 하늘은 자연일 뿐인 거야. 하늘은 하늘이야. 그래서 하늘은 뭐 하지 않냐? 어질지 않아. 어질지 않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글인 거야. 유교도 이처럼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도덕의 근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으로 좀 낫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 제시문으로. 그러면 얘들아 봐봐. 24페이지에 4번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수능 문제거든. 이번에 나왔던 작년. 근데 이거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어. 근데 한번 해볼래 얘들아? 사실 답은 진짜 별거 없거든. 근데 한번
그대로 가르쳐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풀면서 해야 될 거는 이런 포인트에서 낚이게 한다라는 걸 스스로 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동양유리가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틀리면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되겠다 그냥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 보면 해보자. 뭐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뭐 도라는 게 아니라 도가에서는 원리고 유교에서는 올바름 이런 거란 말이야. 도를 해야 한대. 근데 부귀영화, 부귀 뭔지 아잖아. 부귀가 내 마음을 어지럽지 못하고 가난함이 행동을 바꾸지 못하며 힘이 지조를 꺾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장부를 한다. 아까 잠깐 맹자에게서 오름을 반복해서 호연지기를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그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이 대장부다. 근데 호연지기란 보다 지조 있는 거야. 얘는 이런 마음이 얄팍해진 결과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얘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잖아. 알겠죠? 얘를 안 좋게 봐. 또 혼란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대장부가 중후함에 처하면서 얄팍한 그러니까 얘 같은 것에 안 머무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얘를 비판하고 있는 도가의 그린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장부는 그런 얘 같은 얄팍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알겠죠? 이건 도가 제신 거거든. 그럼 자 일단 아까 5번은 이제 체크할 수 있겠지. 5번 체크할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노지할 때 이야기했잖아. 도를 따라라. 둘 다 되잖아. 본성을 실현해라. 둘 다 되잖아. 맞지? 이거 5번은 둘 다 되는 표현인 거야.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도를 따라야지. 맞잖아. 도를 따라야지. 그렇죠? 도를 따라야 되고 우리 아까 물과 같은 삶, 겸허, 부쟁, 다툼 없는 삶. 알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야. 일단 도를 따라서 겸허하고 다툼 없도록 해야 돼. 겸허, 부쟁. 그 다음에 그렇잖아. 도가에서 아까 제가 노자할 때 무의의 다스림 이야기했잖아. 무의의 다스림은 인위적이지 않은 다스림이잖아. 그러면 인위적이지 않은 게 뭔데? 자연스러운 다스림이잖아. 그러면 자연의 원리에 당연히 뭐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야. 왜 1번이냐면 얘들아. 자, 맹자에게서 측은, 수, 사양, 시비, 지식. 알겠죠? 사단 또는 인의예지라는 사덕은 형성되는 거니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름을 반복하는 건 분명히 맞단 말이야. 근데 오름을 반복해서 수의 지심이 생겨나는 거니? 아니라고. 알겠지? 이미 있는 거라고. 수호 지심은 오름을 반복해야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맹자할 때. 알겠죠? 측은, 수호, 사양, 시비.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근데 수능은 되게 이런 평가 문제는 꼭 나중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더 깊이 봐야 되거든. 이거를 맞게 하려면 이게 아니라 네 글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이게 이 수호지심이 아니라 네 글자가 들어가면 맞아. 제가 아까 맹자가 오름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게 있다 했잖아. 그게 뭐였다? 호연지기야. 그러니까 호연지기는 오름을 반복해야지 생겨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수호지심은 원래 주어진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이었어요. 자, 우리 도가에서 몇 개만 더 밑줄 치고 좀 끊었다 갈게. 21페이지 한번 볼래? 21페이지에 자, 이거 보자. 얘들아. 21페이지에 3번. 얘들아, 규제, 도구, 기교, 법령 이 네 가지. 누가 봐도 도가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안 좋은 거 알겠지? 다 인위적인 것들이야. 그렇잖아. 규제 다 플러스 개념이잖아, 맞지? 규제가 많아질수록 가난해진다. 도구가 많을수록 곤란하다. 법이 많을수록 도덕이 많아진다. 다 안 좋은 거야. 다 인위적인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끊어서. 그래서 성인은 내가 무의하니? 인위적이지 않으니? 저절로 감동되고 가만히 있으니 저절로 바르게 되고 뭘 안 하니까 저절로 부유해지고 욕심을 안 부리니까 스스로 순박하게 되고
이게 무의의 다스림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자. 이것도 주저차. 많이 나와, 이것도. 도가는 현명한 사람을, 이 말은 뭐냐면, 숭상하지 않도록 하라. 알겠죠? 현명한 사람을 막 내세우고, 숭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막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고, 알겠죠? 숭상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또 봐봐. 성인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지식도 없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다스려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볼래? 22페이지 5번에 아까 소곶감에 대한 내용이야. 이미 대놓고 나라의 크기는 작다. 근데 또 봐봐.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고, 배와 술에 있어도 탈 일도 없고, 문명의 혜택을 막 추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옆에 나라가 있더라도 왕래도 안 해. 그냥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박한 사회야.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21페이지에 1번 봐봐. 아까 내가 공자의 대동사에는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거든. 근데 누가 봐도 되더라.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다스리게 한대. 맞죠? 그리고 유교는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이 확대가 돼야 되거든. 확대가 돼야 되니까 부모만 부모 여기지도 않고 뭐 잘 양육되고 각자의 직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에서 이미 유교야. 왜냐면 도가는 너희가 봐봐. 너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도가가 막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런 거 아니잖아. 알겠죠? 오히려 지혜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 계속.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 맥락에서 그냥 유교 보면 돼. 외울 건 없고. 네. 자 이제 우리 이따가 저랑 20페이지에 불교하자. 조금만 끌어다가 이제 불교합시다. 잠시요.